셀트리온 헬스케어 2022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으로 보시면은 편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61,100원으로서 2021년 말 82,200원보다 19,1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452%로 아직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크게 124%나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원이 없어졌네요. 그리고 ESG 기업 가치로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2조 8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시가총액보다 일반적으로 ESG 기업 가치가 높은데 셀트리온의 경우는 오히려 ESG 기업 가치가 적게 좀 산출이 됩니다. 이것은 순부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되겠습니다. 5% 이상 주주명은 셀트리온 홀딩스, 그 다음에 서정진 씨, 이렇게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5.4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매출은 반대로 3,970억 원, 34%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5%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스루풋은 112.2%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스루풋율은 12.1%로 두 자릿수 이상으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운영비용은 6.5%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3.47로서 대단한 획기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1.94포인트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가 하락한 것은 특이하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93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1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주로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인 경우에는 가공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유통 성격의 판매 솔 에이전트 성격이기 때문에 이 가공비율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셀트리온 원가회계 영업손익을 보면은 매출액 역시 크게 증가를 했고요. 매출원가도 뭐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이 이쪽은 거꾸로 셀트리온은 줄었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반제품을 넘기는 거로 그렇게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스루 분석은 안 했지만은 이제 원가가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로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매출은 증가했지만 셀트리온한테 이 이전 가격을 좀 싸게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 참고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기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유통 성격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무리 자신들이 가공을 한다 그래도 그렇게 3점 몇 이상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결국은 물건을 싸게 사왔다, 반제품을 싸게 사왔다,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셀트리온 매출을 본 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매출은 증가하긴 했지만은 매출 원가가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이 하락했다기보다는 좀 싸게 주지 않았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업이익도 결국은 줄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크게 이익이 증가했는데 셀트리온 자체는 하락을 했다는 게, 요게 이제 상징적으로 물건을 싸게 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쓰게 되는 거죠.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처음 분석해서 의문점을 제시했을 때 많은 셀트리온 지지자들, 매니아들한테 좀 일부 공격을 받았던 게 기억을 합니다.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격 모독적인 그런 댓글을 다는 어떤 불이율의 수준, 그런 사람들이 했는데, 최근에 보면은 제 의견이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 같긴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매출액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 재고 중에서 뭐 상품 제품도 있지만 이 반제품이 좀 이상하게 항상 생각이 들어갔거든요. 유통회사가 1조 원대를 계속해서 이 반제품 재고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의약품이라는 게 냉장 시설 속에 어떤 창고 보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약품이란 것도 유수명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제품이 수년간이 아니죠, 거의 뭐 오래도록 1조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옛날에 회계법인의 감사에서도 보류 의견이 나왔던 거로 일부 했다가 결국은 그냥 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좀 실사를 해봤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 그러면 과연 이만큼 재고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통업 성격이라는 게, 헬스케어가 이렇게 재고가 많다 그러면 팔릴 때까지는 이 셀트리온에서 반제품을 매입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매입은 하면서 재고는 1조 이상을 계속 가져간다. 그러면은 이게 진부화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반제품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반제품의 이 가치가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와서 회사도 재고자산의 변동과 그 다음에 상품 매입, 반제품 매입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제품이 한 3천억 구매를 했는데 재고가 1조 이상 있으면서 반제품을 또 3천억을 구매를 한다. 셀트리온도 매출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는 뭐 결국은 전에 안 팔릴 때 그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를 인수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산량을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나거든요. 그러면은 재고에 많은 돈이 쌓이지 않게 그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이 장사가 잘 돼서 그러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것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원가 재료비는 15.5%가 증가를 했고요. 운영비용은 6.5%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이제 5%, 그 6% 선인데 상대적으로 이 재료 비율은 좀 1%, 0.5% 증가했다 이렇게 산출은 됩니다. 총 제조 비용의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그 차이가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 차이임을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 비용 중에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6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8.3%가 그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은 9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이 전년 1분기에 6,500만 원이었는데 4,390만 원으로 크게 떨어졌죠. 32.7%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설명이 될까 하면은 9명의 신입사원,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줄었다? 그럼 작년도 거는 뭐냐? 결국 직원 수도 한 147명뿐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두 고위 관리직이냐? 그래서 반제품 갖다가 포장해서 나가는 형태의 직원 수가 과연 얼마인지. 반제품을 가졌으니까 판매하고 수출하는데 뭔가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비유로 얘기하면은 이 종이컵을 사다가 거기다가 뭐 하나 줄 하나 긋고 나가도 이제 반제품이거든요. 그게 한 가공 비율이 5%뿐이 안 되는 데인데 그 직원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평균 연간 예상 평균 임금이 1억 7,500만 원이고 이거는 삼성전자보다 더한 높은 수준의 것이고요. 전년도는 무려 이제 2억 6천이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아주 이 말하자면은 그 월급을 보수를 꽤 많이 받는 글로벌적인 어떤 그 판매 사원들이 이 포진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도 뭐 그렇게 좋게 해석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2억 6천만 원 선의 그 평균 임금이 1억 7,500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급 수수료는 16.9%를 감소시켰습니다. 2단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를 보면은 결국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은 412억 원이 증가를 했는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에 표기될 때는 재고의 증가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4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차이가 41억 원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추적할 길은 합리적으로 추적할 길은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불투명한 부분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요, 현금이 513억 원 나갔는데 그 재고로는 412억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그 100억 원의 그 현금이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묻게 되면은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평가 손실은 플러스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는 이제 환입을 또 잡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을 잡았다가 평가 손실 환입을 매년 또 매분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업이 과연 재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냐. 그런 또 재고 관리에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법적으로 평가 손실이나 환입을 잡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은 이 금액이 작아야 바람직한 건데 100억이란 것을 평가 손실할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제품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진짜 진부화돼 가지고 나중에 폐기할 만한 게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폐기 손실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싸게 사들인 그런 재고인데요. 그런데 이 거의 뭐 4분의 1, 25% 정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이 재고 자산 증감액에서 이 말하자면은 평가 손실이 100억이라는 게 누구네 애 이름이냐 이거죠. 이 회사에서 평가 손실이 실제 그냥 물건이 없어진 건 아니고 평가 손실이니까 있겠지만은 이거 평가 손실을 잡으면은 결국 매출원가가 증가해서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적게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환입을 잡을 때는 거꾸로 이제 매출이익을 좀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런 또 조정 작업들 좀 비판적인 표현으로는 조작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일치는 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요, 재고 회전율이 0.03 회전 상승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나쁜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이게 분기에 0.24 회전한다는 게 일반 유통업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유통업이 아니고 이 제약회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5%의 가공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포장이나 줄 긋고 나가는 선이지 거기에서 무슨 생산 공정이 있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닐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루픈율은 12.1%나 증가했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이 매우 상승을 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상대적으로 매출원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매입 가격은 내려갔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에서 좀 싸게 팔았다. 라고 쉽게 추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TOE 생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건데 1.94라고 이런 회사라면은 그저 획기적인 회사로서 주가가 아마 폭등해야 당연히 오를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주주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로 제가 만든 지수는 147.6%로서 역시 주가가 상승해야 되는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드디어 시장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수채권 수급속도 좀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3개월에 0.4 회전이라고 그러면은 수금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그러니까 수금도 제대로 못하니까 물건 산 것도 엄청 대금을 늦게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활동성이 있는 기업인지 또 미래 가치가 충분한 기업인지 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 비유동자산은 투자한 건 없고
420억 원의 그 비유동 자산이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감가상각 등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비율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한 6%선 정도뿐이 안 되고, EAT, 이 세후 현금 순이익, 이게 이제 1041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5%, 전년 대비 3.7%가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요인이 돼야 마땅합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주가는 내려갔죠. 채권자한테 한 8억 원에 더 그 차입을 한 거로 산출이 되는데 거의 뭐 무차입 경영 수준이 되겠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1217억 원을 7억 원이 주주들한테 이제 나간 돈인데 이게 이제 그 ROE로 계산하면 5.8%인데요. 이 내역이 뭔지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최종 1081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 CBRR은 59.2%로서 안정선인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잉여금률은 그 48.7%로 2.4%가 상승했습니다. 내부 여축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분석 이후에 제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분석한 이후에 처음 접한 현금 배당액이 보였습니다. 이 기업이 이 현금 배당을 쭉 안 하면서도 그 주가가 고주가를 유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식 배당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그 자기 주식으로 비싸게 취득해 가지고 주주들이 결국은 그 돈을 버는 이런 거를 계속 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응원군들이 많이 생기고 항상 재미를 보니까 셀트리온에 대한 이 말하자면은 어떤 그 팬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었을까, 그런 그 추정을 해보는데 웬일인지 그것도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 와서 드디어 일반 그 상식적인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398억 원을 현금 배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좀 비싼 가격에, 현 시가보다는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한 것으로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차액을, 이득을 볼 수 있게 노력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주식 선택권의 인식, 그 다음에 행사, 뭐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앞에 그 현금 재무지표에 나와 있는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1217억 원이 그 집행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셀트리온도 처음으로 현금 배당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이쪽은 이제 뭐 전체 배당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2,940억 정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2배 이상 많은 규모가 되겠죠. 결국은 셀트리온도 뭐 분석을 해볼까 뭐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더 이상의 그 분석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금 재무지표에서 EAT, 그 세후 현금 순이익을 좀 주로 강조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또 게 있습니다. 그게 이거를 제가 이제 많이 이 산출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최근에 이 서점가에 나온 이익이란 무엇인가란 책에 우리나라 그 저자가 경영대학원 어떤 그 대학원장이신데, 유평화 씨인가요?
굳이 이제 그 EP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그 이익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서 이걸 또 그냥 아예 그냥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WACC가 되겠습니다.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 주주들이 원하는 그 이익 배당률 요구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그 또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돈을 빌려주는 그 채권은행, 그걸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또 이자율이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뭐 복잡한 산식이 돼 있는데, 그냥 그 어림셈으로 그냥 요구하는 거를, 아까 그 이 ROE가 5.8%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5%만 보자. 5%만 보면은, 그 EAT 1번으로 중요시하는 현금 세후 순이익에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을 빼면은 그게 이제 마이너스 7억 3,3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업이 그 가중 평균 자본 비용도 못 뽑는 그런 기업도 엄청 많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얘기죠. 어, 이게 제가 너무 높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코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1억을 그 투자한 주주라면은 1년에 얼마 벌기를 원할 거냐 이게. 내가 이익 배당을 5%면 500만 원인가요? 그렇죠? 50%면 5천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실로서는 너무 높은 거겠죠. 근데 쭉 이쪽은 이제 배당률이 좀 높았고, 기대 그 하기.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행, 여기 이제 또 부채도 거의 없다 보니까 오로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아마 그 이익 배당률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실제 5.8%가 나갔으니까, 이건 5%만 잡아도 좀 적게 잡은 거죠. 많이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EP, 경제적 이익은 마이너스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분기 실적을 통해서 원가 회계 사고방식으로 연간 매출액이 얼마 될 거냐 이렇게 산출해 보면은 1조 한 7천억 정도 할 거로 산출이 됩니다. 재고는 이제 5% 증가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매출원가가 1조 2천억이 돼 가지고 매출원가를 그 적용하면은 영업이익이 3,8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좀 밋밋하니까 요거를 어떤 뭐 그 수출 가격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박스에 견적 가격을 그 176만 9천 원에 제한을 했는데, 매입하는 쪽에 성사가 170만 원을 했다. 그러면 한 박스에 남는 돈이 37만 원 남는다. 요거 가지고는 이제 조금 좀 부족이니까 더 노력을 해보자. 매출을 10% 정도 더 증가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10%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은 한 11% 증가하는 거로 4,220억.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는 산출식을 합리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자, 10% 증가하면은 왜 9%, 1% 증가하느냐? 생산재료비와 가공비가. 요 비율, 실제 이 비율, 총 제조 비용에서 차지하는 요 비율을 그대로 그 비례적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현실 그대로의 그 예측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고도 5%는 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 1분기에 5% 증가했으니까, 또 물론 이제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원가 회계에서 재고 자산의 감소는 거꾸로 매출 영업이익의 감소로 나타나는 로직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죠. 그 원가 회계 이 매출 원가 이 산식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스르푸스로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스루풋도 그 뭐 별 뾰족한 수는 없어요. 실적을 4배 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100%로 봤을 때 이제 300%를 더하면은 요게 이제 산식을 이렇게 만든 것인데요. 1조 5천억 분이 산출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그, 이, 목표 영업이익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매출액만 예측해 보는 거고요. 영업이익까지는 아직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이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또 산출해 보면은 운영비용에다가 프로핏 이익을 목표 이익을 더합니다. 이것을 스르픈율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1조 5,896억 원이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최저 목표가 산출될 수 있겠습니다.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다 검증을 해서 스루프상으로는 뭐 1조 7천억 그런 필요 없이 1조 한 뭐 6천억 정도 막 맥시멈 해도 충분히 이익이 남는다. 그 영업이익이 이렇게 산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밋밋하니까 수출한다고 보고 어떤 포장단위 한 박스를 한다 그러면은 제한 가격을 158만 8천 원에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계약을 158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남는 돈은 36만 4천 원이 남는다. 좀 이상하죠? 그죠? 이 원가 회계는 한 1조 170만 원 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공비 그런 거 없이 스루풋은 매출 재료비,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는 재고자산 기준으로 상승을 예측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조금 욕심을 내보자. 그러면은 스루픈율은 33%, 아까 32.9%였는데, 33% 한다고 보고, 제거 회전율이 1회전, 이게 이제 연간 0.9회전뿐이 안 하는 기업이거든요. 솔직히 누구들 농담 삼아라 서로 그런 얘기 합니다. 조선천지에 어떻게 유통업이나 뭐 이런 데 하는 데가 재고 회전율이 1회전도 안 돼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먹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야 되는데,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참 이상한 기업이다. 또 왜 그런 기업을 또 이렇게 주식 투자들을 해가지고 할까? 그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1년에 재고 회전율 1회전 하면은 그게 이제 증분율로 6% 증분이 되는 것으로 했을 때 실행 결과는 매출액이 12.3%나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영업이익은 43만 원, 178만 2천 원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그때 영업이익은 43만 원. 원가 회계로 산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순진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1분기 분석과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했는데, 지속적으로 반제품은 저의 관심 대상이 되겠습니다. 1조 원의 재고 반제품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그게 과연 거기에 진짜 현금이 들어간 걸까요?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